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1부 시간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좀 좋아졌을 때 이제 뭐 끝이라 했는데 이승원 대표 이런 얘기 했어요. 작년에 4월에 눈 왔었다. 네. 한 차례 정도 있을 줄 몰랐는데 갑자기 추워졌죠. 어제 오후부터. 네, 갑자기 또 꽃샘추위가 네. 지금 본격적으로. 원래 네. 이맘때쯤 꽃샘추위가 옵니다. 4월 말쯤에 해갖고 네. 꽃샘추위가 오는데 네. 이때 감기 딱 걸리거든요.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일 또 영하로 네. 내려간다라고 영하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4월 달에도 작년 4월 달에 눈이 왔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좀 그런 잠깐 추위. 요때 이제 감기 걸리면 고생 한참 합니다. 아내 토요일날 네. 토요일 갑자기 막 콧물이 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약 먹고 네. 물약 먹고 해서 잤더니 좀 괜찮은데 마침 토요일날 집에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세탁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세탁 아저씨. 네, 우리 동네 세탁 아줌마 오시거든요. 네, 세탁 아줌마. 그래갖고 정말 유일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유일해갖고 입고 있는 그 외투 있잖아. 파란 거, 시퍼런 거. 네. 그거 보냈는데 네. 큰일 났네. 추워서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요. 아, 참 이거 옷 한 벌 갖고 사는 사람은 좀 아쉬운데요. 오늘 여전히 시장은 그냥 미국 시장이 또 크게 올랐잖아요. 네. 미국 시장이 3대 지수 뭐 크게보다 뭐 0.56% 정도 좀 올라갔고요. 특히 지금 나스닥이 다시 5,000포인트 찍은 거 분명히 미국에서도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었죠. 결국은 뭐 크리스 문제 다시 뭐 약간 되고 있지만은 결국 달러가 또 약세 보이면서 그리고 또 유가는 또 4% 급등했어요. 정말 방향을 알 수가 없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전체적인 주식들이 크게 반등하면서 미국 시장 끝났는데요. 자, 먼저 미국 분위기 오늘 이번 주에 한 주 이슈 한번 크게 한번 복구 넘어가 보죠. 일단 그 시장 보게 되면 뭐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지금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약세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네네. 최근에 조정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달러 강세가 그러면 나쁘냐에 네. 대해서는 전혀 또 그렇지 않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재무장관이 그 강달러가 미국 경제에 좋다. 네. 왜냐하면 이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물건을 싸게 사서 이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네. 금요일 날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렇죠. 나이키가 시장의 우려하고는 달리, 네. 그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실적이 줄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강달러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만은 않다, 수출 기업에. 네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네. 그러니까 강달러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켜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뭐, 달러 인덱스가 조정이 나오니까, 유가는 당연히 이제 그 반등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까지 뭐 현물 시장에서 반등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현물에서는 그렇게까지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반응하진 않았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얼마를 반등했나요? 한 2.28% 정도 네. 반등하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날 뭐 계속해서 시장은 펼쳐지는데 네. 또 일부 또 반납했어요. 그래서 네. 유가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은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 없는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네. 일부였죠. 뭐 가트먼이었나요? 지금 보게 되면 연말까지 유가가 1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인스 가트먼 같은 경우는 뭐 CNBC 뭐 인터뷰에서 유가 그 공급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요. 공급의 문제예요.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달러 인덱스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쪽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요. 공급에 대한 쪽 과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버틴다라면은 뭐 바닥일 거고, 아니면 뭐 한 차례 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차트에 대한 흐름을 봤듯이 이 자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자리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정말 중요한 자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 세 번째 테스트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깨져나간다면은 세게 깨져나갈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 화면에서 네. 보이지만 W자면 그 화면 다 보여주세요. 크게 봐서 이제 W자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주봉으로 볼까요? 네, 주봉으로 보는 게 낫겠죠. 네, 주봉이죠. 잘하겠죠. 위에 올라가는 그림을 W자 한번 그려봐 주세요. 거기서. 네네. 거기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까 네. 그리는 거. 이게 잘 되면 W자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보는데 N자로, N자로 그리는 거 있죠. 네네. 이렇게. 그렇죠. 네. 이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30, 20 간다는 건 역N자 간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건 하여튼 공급의 사이드인데, 공급 사이드가 이겁니다. 한쪽에서 오페크에서는 너희들 이제 셀가스 없자 너희들 큰일 났다. 그래서 뭐 파산 신청하는 게 늘어났다. 유정이 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가 이제 오늘 올라간다는 얘기하는 얘기겠고요. 또 반대 논리 누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 반대쪽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이제 가격 자체 생산 비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기술 발달로. 이거 세일가스
들어가요. 그리고 셀가스는 기존의 유전과 달리 온오프 스위치가 쉽다. 이제 어떤 건지 제가 기술적인 건 모르지만 NFP로 하여튼 우리 집에서 전등 스위치 켜고 내리는 것만큼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뭐 누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핫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바로 유가에 관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저거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어찌됐건 항공주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항공주는 유가에서 크게 움직이고 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유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라이언에어라는 거가 있어요. 아이슬란드 비행기인데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저비용 항공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랑 지금 그거가 이제 핫 이슈가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그러니까 이익률이 좋은 것은 대서양편을 지나가는 거예요. 대서양이라는 건 아시죠? 태평양 있고 대서양 있잖아요. 이게 미국이랑 유럽 가는 건데 제일 황금 노선인데 거기에 이제 2017년부터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2, 3년 동안에 보면 저비용 항공사가 라이너가 3년 동안 600%가 올랐어요. 그리고 기존 항공사가 15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게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핫 이슈가 저게 있어요. 주식시장에 별로 반영은 안 되는데 아시아나가 두 번째 저비용 항공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거 혹시 뉴스 아세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존의 항공사들, 뭐 기존의 아시아나가 됐건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AK 항공이라든가 또 티웨이도 그 상장돼 있죠. 티웨이 홀딩스 예, 일단 그런 것들 제가 티웨이는 본 적이 없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의 그 핫 이슈가 계속 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 그리고 저비용 항공의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 번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5시간 이상. 그죠? A300 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와이에 가는 거가 저비용 항공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뭐 뉴스에 여러 번 보도됐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항공사를 모셔야 되겠다. 다만 유가는 보면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근데 유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한번 다 봐요. 지금 비관론 이성훈 대표까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원유 지금 파란색 선 요 부분. 네. 이 부분 이제 파란색 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 그 원유 재고에 대한 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원유가 증가하면 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겁니다. 시추공. 네. 시추공에 대한 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1,600건에서 거의 5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25% 더 감소하면 이제 반응이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절반 정도 수준까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 원유 생산량은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끌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시추공 닫기 전에 이빨 펴는데요. 뭐야? 시추공 닫기 전에 네. 일단 이빨 퍼내고 본대요. 아, 최대한? 네, 최대한 일단 퍼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끈다. 기존 거는 한번 오로프가 쉽지 않다는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왕창 퍼내고서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유가 지금 생산량에 대한 쪽이 사상 최대인데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대로 75%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꺼짐에 대한 효과가 네.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관론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네. 그 원유 재고에 대한 쪽에 대한 이 쿠싱 원유 저장 설비에 대한 쪽이 만약에 오버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누가 사줄 거냐라는 얘기죠. 자기가 사. 누가 사줄 거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관론자들이 15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유 재고 시설까지 꽉 차버리게 되면 이제 찾을 데도 없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급격하게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비관론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말에 이렇게 되면은 그 재고가 꽉 차서 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아마 이제 급감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네. 전기 사이클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이제 이것이 임박했다. 생산량 감소에 대한 쪽이 임박했다라는 쪽에서 지금 긍정적인 또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자기 참 아까 그 그래프 보시면은요 1,몇백 개에서 확 줄어든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시추공이 왜 이렇게 갑자기 숫자로 보면 엄청 날 것 같잖아요. 네네. 엄청 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너무 많아 보이잖아 숫자가? 숫자가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 네. 원유 시공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네네. 말하는 거죠. 이게 구멍 있잖아요. 네. 엄청 커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큰 거에서 확 엄청 뽑아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 그런 텍사스에 보면은요. 네. 산재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땅에 광활한 땅 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구멍이 뭐 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네. 규모가 크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도래같이 이렇게 퍼올라가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 네. 그거 하나를 한 개씩 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그 미국에 있는 것들이 그 중동에 같이 큰 거랑 사이가 있다.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얘기 하나 하고 나서 다음코는 들어가죠. 네이버 그 라인이란 거 상장 추진한다. 그럼 새로운 뉴스는 아니잖아요. 네, 라인 일본 미국 상장 검토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네이버 상장에 대한 쪽들 이제 추진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라인 같은 경우도 뭐 다음 카카오하고 마찬가지죠. 좀 새로운 어떤 모멘텀에 대한 쪽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아쉬움으로 좀 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흐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날 저희 방송의 시작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분과 함께하면서 한 주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고요. 주요 이벤트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뭐 여러 개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 두세 개로 딱 정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기분을 담당하신 분 소개 좀 해주세요. 핑크팬더 오늘은 핑크팬더네요. 네, 오늘은 핑크팬더 김윤아 캐스터를 앵커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윤아입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오늘 화사하게 좀 핑크를 입었는데 좀 많이 그렇게 화사하게 보이나요? 그리고 피부가 장난이 아니야, 이분이요. 네. 타고난 피부 미안. 아니요, 두껍게 화장을 해서 잘 몰라보시는 거예요. 잘 몰라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겸손녀야, 겸손녀. 정말 이런 분 없어요. 3mm 하시나요? 3mm? 조금 더. 네네. 어떤 소식부터 할까요? 네, 오늘 또 다양하게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리하게 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조를 더 풀어서 내수를 살린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 액티브엑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대체 프로그램이 본격 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쇼핑할 때 굉장히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B 가입 여부를 이번 주 안에 이르면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고안한 안심전환 대출이 24일 16개 시중 지방은행들을 통해서 출시가 됩니다. 자, 1차부는요, 이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연 2.5에서 2.6%대로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낮아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량이 월 5조 원 이내로 제한돼서 일찍 매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설 내용에 따라서 미 금리 인상과 이 시기와 관련된 엇갈린 뉴스가 나올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은 총재들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은 총재들의 연설에 따라서 주 초반 미국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불거질 이후에 주 후반에는 또 안도감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10조 원을 더 풀어서 내수를 살린다라는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정부가 올해 예산 3조 원을 상반기에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 7조 원대의 공공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모두 10조 원 규모의 뭉칫돈을 풀게 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차원인데요. 일단은 정부가 예정에 없었던 경기부양책을 급하게 내놓은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맞물려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시너지로 유효 수요를 확대해서 내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인데요. 우선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 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액을 2조 원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현 경제팀 출범과 함께 운용되고 있는 46조 원 정책 패키지에 올해 상반기 집행액도 1조 1천억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 재정에서 3조 1천억 원이 추가로 집행되는 셈입니다. 또한 민간 소비와 이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신규 투자 6조 9천억 원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산업은행과 민간기업이 조성하는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올해 투자본을 당초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5조 원 상향 조정했고요. 유가 하락 등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들은 1조 4천억 원을 새로 투자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여수산업단지는 신규 공장 설립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애로점을 해소해 연내에 5천억 원 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과 공공이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 민간 투자 방식 도입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꾀합니다. 최경원 부총리는요, 소비는 임금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 투자는 유효 수요 부족으로 견실하지 못하다며 유효 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쇼핑했을 때 액티브엑스를 따로 깔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간편 결제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데요. 내달 말부터 미국 페이팔이나 아마존과 같은 방식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 보안 프로그램이 아예 필요 없는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카드 업계에 따르면요, 신한, 현대, 롯데, 삼성 이런 카드 5개 전 업계 카드사와 NH농협카드가 26일부터 액티브엑스를 없앤다라고 합니다. 대체 프로그램을 론칭하는데요, 바로 EXE 방식이라고 하네요. EXE 방식의 프로그램은 한번 내려받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 사용 시 따로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카드사는 액티브엑스 폐지에 이어서 내달부터는 보안 프로그램이 아예 필요 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 결제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페이팔이나 아마존 같이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똑같은 형태의 간편 결제가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도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번거로웠던 액티브엑스가 사라지면서 외국의 쇼핑몰과 같이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라며 고객들이 한층 간편하고 안전하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AB 가입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이번 달 말까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AB 창립 회원국 참여 여부를 밝혀달라고 시한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이에 맞춰서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가입 여부 최종 결정한 예정이고요. 정부 관계자는 경제적인 실익과 여러 요인을 감안해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 쪽으로 정부의 방향이 기울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가입 의사를 밝힌 데다 호주와 일본까지도 참여를 검토하면서 우리 부담이 한결 줄었습니다. 여기에 창립 멤버로 들어가야지 AIB 지배구조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할 기회가 많아진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협정문 관련 협상 참여는 물론 이 지분 배분과 총재 선임 등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AIB 가입은 한중 FTA,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이어서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와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주도적 참여 등에 더 속도를 내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미국과의 협력에 균열이 생기거나 중국의 영향력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문제는 경계해야 할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10조 원 내수 활성화 정책이 좀 나왔다는 소식. 하지만 또 크게 주식시장엔 영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이 액티브엑스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간편하게도 결제할 수 있는 관련한 기업들도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 AIB 참여를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주식시장이 자금이 또 이동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두 앵커분들은 또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씩 얘기해보죠. 일단 10조 원은 뭐 미니 부양책이 얘기 나는데 그 뭐 3조 원은 그 땡겨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땡겨 쓰겠다. 네, 땡겨 쓰겠다니까 뭐 아무런 상관없는 거고요. 실제로 민간이랑 다 합해서 투자한다는 거니까 그냥 뭐 좋아지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말로 떼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3조 원 추가 조기 집행 여기 나와 있죠. 상반기 중 30전체 조기 집행하잖아. 네, 뭐 늘 조기 집행하니까. 근데 이제 그 46조 원 정책 패키지 잔여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국은행도 내렸는데 경기 안 살아나면 너네 때문이다. 일단 면피용. 그러니까 너도 나도 면피용. 일단 한국은행마저도 했는데 만약에 안 한다면 독박 쓰는 거죠. 그래서 면피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죠? 우리 또 액티브엑스 전문가잖아. 의미가 있나요?
나요? 아니, 난 보고 나서 짜증이 났어요. 아니, 액티브엑스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짜증이 나요. 왜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15개월 만에 드디어 뭐 한다는데 네네. 작년에도 이런 뉴스 나왔는데 뭐 했는데. 아, 이거는 네. 근데 짜증날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조만간 액티브엑스는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익스플로러 이제 지원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익스플로러가 이제 없어집니다. 뭐냐면 이제 익스플로러 자체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익스플로러를 이름이 바뀌는데 뭐로 바뀐다? 익스플로러가 퇴역을 하고 이름이 끝나고 뭐, 다른 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이름이 네. 바뀌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쪽을 이제 런칭하겠다. 왜냐면 익스플로러가 워낙 문제가 많은 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자, 또 이거를 네.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뭐 액티브엑스는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거 들었어요? 내가 그런 어제 뉴스를 들었는데 프로그램이죠. 뉴스를 네. 들었는데 액티브엑스를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계기유계 이거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 뭔가가. 네? 뭔가 좀 없어지는 분위기인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미래창조과학부나 이런 데서 할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이나 네. 이런 쪽 누가 먼저 하잖아. 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쓰는 회사 전화 건데요. 네. 액티브엑스 내리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 한꺼번에 어렵습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알아? 뭐라고? 첫 화면에서 없애라고. 그러면 첫 화면이라도 그러니까 첫 화면 없애고 두 번째 화면 내가 다시 다운받는데 일단 네. 뒤에 첫 화면에서 없앤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 어이없는 거. 그리고 이제 네. 중요한 거는 네. 그건데, 네. 그러니까 간편결제 시장에 뭐 들어온다, 액티브엑스 뭐 적어서 페이팔이 한국 시장에 3월부터 이제 서비스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서비스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파괴력이 없는 건 뭐냐면, 네. 지금 간편결제 시장의 화두는 뭐냐면, 그 온라인만 간편결제 되는 건 의미 없어요. 왜냐면 이미 엄청나게 간편결제 시스템이 국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 네. 그러니까 온오프가 연계가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좀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온오프 연계형으로는 삼성페이, 그러니까 삼성페이가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거죠. 그러니까 페이코죠, 페이코. 페이코가 네. 이제 그 한국사이버 결제, 그 다음에 NHN 엔터로 가는 이 페이코가 이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가 동시에 다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AIIB가 이제 네네. 핫 이슈인데요. 아무리 봐도 올해 이번 주에 최고의 이슈는 AIIB입니다. 이게 보면,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워낙 되면 중국 정부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네. 가입할래 안 할래? 문 닫겠다는 게 3월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러니까 3월 말에 가입을 안 하면까지 안 하면 지금 룰을 보면 너희들한테 반대급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앞으로 사업에 약간의 좀 배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미 한다고 우리 통보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두 가지. 미국은 우리가 피로 맺은 혈맹, 네. 그죠? 피로를 뭉친 혈맹.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 두 개 차이는 몰라. 하여튼 그런 거가 좀 중요한 나라에서 우리가 낀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AIB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또 가입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기획재정부에서 어저께 발표했어요.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해서 이번 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아니면 없냐는 것인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법인을 하잖아요. 법인은 뭐 보통 주식회사를 하면 지분만큼의 입김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중국 정부가 처음에 우리나라한테 제시했던 지분이 몇 프로가 있어요.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5% 정도를 제시했어요. 5%면 센데? 네, 5% 정도.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네, 5%인데 지금 1,000억 정도 그 자본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 지금은 이제 500억인데 1,000억까지 늘리겠다는 건데요. 5%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가 요번에 사업이 5조 달러잖아요. 예, 1대1로 사업만 5조 달러잖아요. 5조 하면 5,700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럼 5% 되면 얼추 어느 정도 되면 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계산해서 3조면 30조짜리가 프로젝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2020년까지. 그럼 30조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해서 4대강보다 크죠? 예, 그래서 4대강은 이제 이게 한 번 하고 나서 생초된 거라고 생각하지 많잖아요. 저 자신도 뭐 왜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1대1로는 전 세계 중국 중심에서 가는 건데 잠시 후에 또 기회 되면 얘기했지만 이게 보아 포럼이랑 연결돼 있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엮여 있는 게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하여튼 그거 하면 30조짜리 사업이 딸 개연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가입을 하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1차적으로 올라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중국의 어떤 SOC 관련 건설주 있죠. 예? 중국의 건설주들. 네. 그리고 중국의 중장비 회사,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이번에 보아 포럼이 26일에서 29일 날 열리거든요.
요번 주 말부터 하고 다음 주까지 26일에서 29일 날렸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보아 포럼이.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인데 여기서 주제도 정치적 있고 결단력 있는 아시아의 뭐 핵심 사업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1대1로랑 AI 빅 핵심이다, 요거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첫날 26일 개막 연설에서 시진핑도 그 얘기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간다 이거거든요. 말이 아시아 중에 중화 사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21세기판 중화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다 많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거 왜 해? 하는 분도 있고 해야 된다는 분도 많이 다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찬스 있다. 규모로 말씀드리면 제가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30조 우리 4대양보다 훨씬 클 것이다. 라는 거. 일단 관련된 수혜나 이런 것들이 해서 관련 건 나중에 또 얘기해 보겠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는 뭐 중국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발표도 있고, 실적 나오는 것도 있고, 자금 회수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아 포럼과 AIIP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슈 돌 짚고 시간인데요. 오늘 이슈 앞서서 어떤 특징 좀 몇 가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한미약품 있죠? 네. 한미약품은 또 선행매매? 그런 거 조사한다 그런 얘기 있었어? 내부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의혹을 조사하겠다. 조사해야죠. 한미약품이 네. 발표되기 전에 이제 상당히 급등을 이제 먼저 했었죠. 네.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이미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강합니다. 워낙 이제 내용이 좋으니까 네. 우리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쪽도 나타나는데 네.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상한가 발표 언제 했어요? 했고 발표는 이날 했죠. 아, 3월 18일. 조사에서 잡힌 놈들 나오죠. 그래서 이미 네. 주가가 이제 상당히 한 50% 이상.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한 80%까지 급등하고 나서야 네. 이제 그 다음에 발표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내부 정보 거래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짓인지. 네. 그러니까 관련된 거 있었거나 그건 자산 펀드도 기관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네.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관련된 사람 있으면 조사는 다 나오죠. 요거를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그게 뭐야? SK 케미칼. SK 케미칼도 뉴스에 있었잖아요. 혈액제 사업. 예, 혈액제 사업 이제 분사한다라는 얘기 했는데, 네. 요거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SK 케미칼을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SK 케미칼에서 LG 화학의 냄새가 난다. 네, 얘기 많이 했죠. 얘기를 했죠. 네, 왜냐하면 SK 케미칼의 이 분사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밑에 네. 있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네. 상당히 많은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이게 어떤 기업을 떠올리게 하냐면 LG 화학이 LG 생활 건강 분사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분사시키고 LG 그룹은 분사 역사죠. 예.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거죠. LG 그룹 같은 게 맨 마지막에 이제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한다 만다 막 그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네네. 그 피날레 칠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SK 케미칼도 이제 그런 흐름이 좀 가능한 네. 그런 기업 후보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혈액제제 사업부 분사, 그러니까 SK 플라스마를 설립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혈액제 관련돼서는 동아소시홀딩스가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북미 지역에다가 녹십자죠. 녹십자 네. 같은 경우가 이제 혈액제제 사업에 대한 쪽을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 지역에도 공장 건설에 대한 쪽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SK 케미칼도 역시 같은 맥락에 대한 흐름으로서 좀 네.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보이십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주식군으로 보면 계속해서 살아있는 게 저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아주 네.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며칠째 잠깐 조정하다 다시 계속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갤럭시 S6 관련주들이에요. 그죠? 예, 무선 충전하면 기억나는 거 RF텍? 네. 네, RF텍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모텍, 해성 옵틱, 그리고 KH 마텍, 다 좋죠. 네, 인터플렉스 이런 게 다 살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멀다가 오늘도 보면 또 뉴스 또 나오잖아요. 네. 그 초기 주문 4천만 원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0일 날 정식으로 판매가 시작될 때까지는 이게 그 다음에 뉴스가 실적이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펌프질이 나온다. 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정이 있든 없든 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뉴스거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작년에도 이런 뉴스가 이때 갤럭시 S5 얼마나 좋다라는 얘기 어떻게 나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고 싶어 나는요. 그렇지 않아요? 네.
관련된 뉴스에 대한 쪽들을 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되고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그 뉴스가 4월 10일 정도까지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태양광 발전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태양광 쪽 같은 경우, 태양광이요? 네, 중국의 2015년 태양광 발전 목표량 이런 거. 네. 목표량. 그거는, 네. 이거 네. 밑에 있는 거. 네. 태양광 발전 목표량에 대한 쪽이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는 보시게 되면은, 태양광 발전 설치 목표량은 17.8기가와트.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목표량이 15기가와트였다라는 것 네. 때문에 그때 인도하고 그 중국 지역에서 이 태양광 그 설치 목표량 증가에 네. 대한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였거든요. 네. 이거 자체를 또 17.8기가와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거죠.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가격에 대한 쪽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이 됐던 인도가 됐던 글로벌 태양광 수요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수요가 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4월 말까지 성별로 설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라는 얘기는 5월 달 넘어서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분기 넘어서 한 3분기쯤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요 발생에 대한 쪽이 시작이 된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주식은 역시 바이오 주식이 하나 분명히 뜨고 있고요. 바이오젠. 네, 바이오 하여튼 관련된 거 있죠. 네. 하여튼 우리나라도 했지만 상장이 한 번도 흑자 안 난 것들.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그래도 최근 2년간 조금 흑자 났더라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네. 다시 한번 보니까요. 100%짜리. 말도 안 되게 말이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미국에서 보면 이제 그런 주식이 흔한데요. 또 하나가 보면 지금의 나사를 이끄는 건 누가 하나 페이스북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페이스북은 우리 시청자 다 보시겠지만 결국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광고 시장. 그죠? 광고 시장에서의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그죠? 모바일 광고 쪽에 늘어나는 거. 그리고 그걸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거리 계속 있고요. 또 하나가 지난주에 발표한 송금 서비스. 그래서 송금 서비스가 뭐 우리나라도 다음 카카오페이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디만 있으면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런 송금 서비스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일단 시장에 가능가 있고요. 하나만 더 잠깐 얘기해 보면 나스닥 5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나스닥 5천 그건 관심도 없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데이터 이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네. 결국에는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죠. 네. 그 플랫폼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이게 물건 파는 플랫폼이 됐던, 네. 아니면 뭐 페이팔과 같이 아니면은 결제 시스템이 됐던, 네. 아니면은 SNS를 제공을 하던, 게임을 제공을 하던, 왜냐면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이제 보유하고 타겟팅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네. 쪽인데, 그러니까 사실 게임하는 사람, 보게 되면 가장 좋은 데이터는 어디겠습니까? 진짜 결제를 뭘 했느냐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쪽이 최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진짜 무슨 뭘 사, 관심사 중요하지 않아. 응. 관심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뭘 했느냐. 그래서 어디 가서 뭘 샀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NHN엔터도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이 사용자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이걸 갖고 이제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이제 동영상 트래픽이 됐던, 그렇죠. 뭐가 됐던,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취향과 이 행동 패턴, 뭘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네. 그리고 앞으로 뭘 할 것이냐에 대한 전망에 대한 쪽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결제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런 것들이 다 이런데 지금 아우러져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홍금 시장에 진출을 하고, 네. 동영상 광고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는 이 IT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계 영역이 없습니다, 서로. 그렇죠. 그것도 경계 영역이 운영까지 없어요. 하니까. 은행도 하고 있고, 네. 지금 동영상 유튜브만 하냐? 아니야 페이스북도 하지? 그렇죠. 그거 시작을 해서 결제 너네만 하냐? 아니 우리도 할 건데. 네. 서로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서로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는 게임에 대한 쪽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죽는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나스닥 5천에 대한 쪽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보게 되면 사람 갖고 뭐 할 건지는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많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가입자 수 몇 명이잖아요, 그때요. 지금은 그 사람이나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네.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과거와 같은 버블론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네.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은 이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이 치매 치료제, 네. 지금 미국 아이덱 실험약 치매 진행 억제 효과를 뭐 나타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2019년 때 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임상 시험 결과 좋았다는 것 때문에 네. 미국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우리가 이제 뭐 에이즈라든가 아니면 치매라든가 난치병이라고 이제 그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네.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 시장이 정말 천문학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심지어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명 연장의 꿈 이것도 네. 정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젊음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 없으면은 이제 늙는다는 건 돈이 없다라는 거를 네. 표현하는 이제 네. 그런 그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치매 진행에 대한 억제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5년 안에 눈앞에 지금 다가오는 네. 그러니까 지금 2019년 때 최종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버블이다?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정말 그 많은 것들이 얘기하는 것들 뭐 버블이다 아니다 얘기 나오지만 수치를 보면 네. 그 당시엔 정말 가입자 한 명당 얼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억나시겠지만 SK텔레콤의 가입자 몇 명이고 두당 얼마를 줘갖고 시가총액 얼마 나온다는 얘기는 하는데 다 버블로 꺼졌던 것이 되겠고요.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미국 기업에 뭐 사라지는 기업들도 많으니까요. 보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2000년에 5,000포인트 갔어, 5,200포인트 갔을 때는요. PR이 100배가 넘었거든요. PR이요. 예. 근데 지금 나스닥의 평균이 20배를 간 넘으니까요. 그 당시랑은 많이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잠시 후에 5년 얘기했잖아요. 네. 5년. 5년 후에 치매 치료제 얘기했잖아요. 네네. 오늘 제가 참고적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블룸버그에서 뭐 주시랑 큰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제목 자체가요. 앞으로 5년 안에 5년 안에 가능성 있는 것들 있죠. 재미나는 거. 5년 안에 우리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거를 얘네가 특집으로 했고요. 5개를 찝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뭐 상관이 있는 것도 없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글 하여튼 그 구글 자동차로 표현되는 무인 자동차 시장입니다. 무인 자동차.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깔릴 거라요. 그래서 뭐 일본에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이제 하반기 내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넷플릭스라 표현했지만 넷플릭스가 됐건 애플이 됐건 하여튼 그 기존의 우리 기존의 어떤 뭐라 그래 공중파라든가요. 기존에 우리 보면 케이블 TV 있잖아요. 케이블 TV 월 얼마 되고 케이블 TV로 해서 그런 시장이 죽고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베이스에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가 전 세계에 주류로 갈 것이다. 우리가 제일 앞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훨씬 앞서 있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건 없잖아요. 아프리카 TV는 그거는 이제 네. 기존에 있던 공영 방송 사업자들의 규제 때문에 그런 컨텐츠로 쥐고 안 놓으니까.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MBC가 쥐고 있는데 그걸 네. 해주겠냐고. 네. 그 문제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페이스북이 네. 비디오 서비스에서도 1등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지금 유튜브만이 아니라 페이스북도 단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번째가 흥미롭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앨런 머스크는 한 달 전에 경고한 적이 있어요. 한 연설에서. 이게 보면 로버트 나이트메어인데요. 이게 보면 그거죠. 터미네이터 시장.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로봇가 어떻게 너무 이상하게 발전되고 사람을 죽이는. 이건 이제 공장과학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네 번째가 나오면 네 번째. 그거 잠깐만 보게 네. 되면 이번에 이제 채피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네. 채피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네. 로봇캅보다는 이제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네. 로봇캅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지만 채피? 예, 이거 아직까지는 이제 채피? 채피. 어. 예. 근데 이제 그거 물론 이제 현실적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당장 다가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갖춘 로봇은 아니더라도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공장 자동화 관련된 네. 흐름에 대한 쪽에 중국 네. 시장에서 왜냐하면 네. 이제 중국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로봇 기술이 중국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우주선도 이미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요. 무시할 수 때문에 없지. 이 공장 자동화 관련된 흐름에 대한 쪽이 네. 앞으로 이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네. 왜냐하면 중국의 임금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된 기업에서 우리가 그 SFA를 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 흐름들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없다고 또 네. 벌써 보셨네. 그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섯 번째, 아까 네 번째가 이제 그 로봇가 킬링하는 거잖아요. 로봇 살인 얘기했는데, 다섯 번째가 아마존의 드론.
아마존이 됐건 뭐 알리바바 됐건 네, 드론 딜리버리인데요. 이거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발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페더럴 에비에이션 뭐 해갖고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미국 연방 항공청이에요. 미국 항공연구원에서 허가를 냈어요. 이거 서비스를요. 이 서비스를 뭘 허가 냈냐면 아마존이 드론을 통해서 무인으로 택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언제 발표했냐면 2013년 11월에 2013년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마존이 그 이벤트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의 주가 50개 있잖아요. 네. 그 50개 중에서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은 아시겠지만 워싱턴 DC랑 다릅니다. 워싱턴 스테이트는 그 주도 그 시애틀 있고 저 북쪽에 그 캘리포니아 위쪽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이번에 시범 서비스 있죠. 테스트를 허용했어요. 허가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상용화에 한 발걸음 덜어선 건데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흥미로운 거가 왜 그럼 워싱턴에 그래 첫 번째 허용했느냐? 왜 했을 것 같아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워싱턴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아니 워싱턴 왜 그랬죠? 말을 끝까지 안 듣네. 네. 워싱턴 스테이트라는 얘기죠. 네. 워싱턴 주는 저 동쪽에 있고 네. 워싱턴 스테이트는 캘리포니아 위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번에 워싱턴 스테이트에 이번에 테스트 드라이버 그 테스트를 허용했냐면 그게 무인 항공기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쓰고 투자한 데가 대학으로 보면 워싱턴 대학이고요. 워싱턴 워싱턴 주립대학. 거기에 회사가 있죠. 워싱턴, 시애틀이라는 도시는 두 개로 유명합니다. 큰 회사. 제일 작은 거는 이제 스타벅스 1호점 있는 거로 해갖고 유명하겠고요. 나머지 두 개가, 메인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보잉. 보잉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요. 네. 그러니까 보잉이 지금 무인항공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일단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5가지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5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는 것들에서 아까 뭐 약간 공상과학도 얘기도 했지만 그게 뭐 정말 살인이겠어요. 그에 따라서 사람의 인간의 피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일부의 마지막 코너는 레포트 하나 보겠는데 오늘 레포트 어떤 거 볼까요? 이거를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 말고 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레이븐 흥행이 시사하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레이븐이요? 네, 레이븐이 이제 어제도 아마 그 댓글 포털 사이트 게임이죠, 게임. 예, 네. 그 순위를 보게 되면 레이븐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걸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양대 앱스토어, 네이버 양대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을 했다. 네. 레이븐이란 게임.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레이븐이 뭐 흥행을 통해 국내 모바일 게임 유통 구조의 변화의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 이 얘기에 대한 쪽은 이제 작년에 네. 저희가 나와서 얘기했죠. 네. 올해였죠. 올해 이상현 씨가 나와서. 네, 맞아요. 네, 이제 요거를 좀 봐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NHN 번달했잖아요. NHN부터 봐야 된다고. 네, 카카오 바람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출시한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퍼블리싱, 그죠? 퍼블리싱을 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카카오톡에 대한 쪽을 거치지 않고 지금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카카오톡에 대한 쪽을 거치지 않고라는 건데, 네. 메신저 플랫폼 제휴 없이 출시된 게임이 출시 직후 1위를 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다 있는데, 네.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하드코어 게임들, 마케팅 비용 엄청나게 쏟지 않습니까? 하드코어 게임이라는 게 뭐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RPG 게임들. 죽이는 거? MMORPG 게임들에 대한 쪽들, 총 쏘고, 죽이고,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게임에 대한 쪽 마케팅할 때 마케팅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것이 대작이 아니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거가 이제 갖는 보고서는 뭐냐면 이제 대형 게임들, 왜냐면 이제 게임들이 하드코어해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굳이 PC에서도 할 수 있는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게 된다라면, 네. 저 정도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광고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레이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이런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레이븐은 성공에 힘입어 카카오 플랫폼의 의존도를 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으나, 네. 이거는 카카오 그런 게임들에 한해서 얘기인 거고, 네. 뭐냐면 대작. 네. 큰 거, 개발비 1,500억 투입, 이런 거. 예. 그런, 개발비 800억 투입, 이런 대작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으나, 이제 일반적인 게임들, 캐주얼 게임 광고하자고. 네.
그 정도 마케팅 비용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오바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동안에는 카카오 플랫폼이 아주 절대적이었다라면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쪽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컴투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 조이시티 요즘에 올라갔나요? 조이시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가 네. 자체 플랫폼에 대한 쪽을 가져간다라는 것 때문에 조이시티 하면 이승훈이지. 조이시티도 3만 원 지금 뭐 올라갔네요. 네. 결국에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평가 안 했는데 본인이 하셨죠. 저는 제가 평가를 내려줬죠. 이승훈 대표가 게임에 관해서는 한 수 앞서죠. 예, 시장에서 열 수 받아줬고. 앞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레이븐 같은 경우는 넷마블이 했고 네.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네. 카카오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카카오의 현재 위치라면은 네. 카카오톡이 지금 그 주가가 네. 이제 그 다음 카카오가 지금 보게 되면은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12만 원대까지 또 내려왔는데 네. 12만 원 밑에까지 10만 원 깨진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네. 그러면 이 정도 위치라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볼 만한.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2만 원 언더에서는 언제든지라도 이 앞에서도 12만 원대에서 반등 줬고 여기서도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이거 가격대 내려오지 재밌나는데? 않았나라고 그럼 보여집니다. 얘기 한번 해볼까? 네네. 이거 내 절대 가격은 모르겠고 네. 이게 코스닥이잖아. 네. 코스닥 대비 일가 질까? 코스닥 대비해서 이긴다에 전 베팅하겠습니다. 이긴다. 자기는 이긴다. 네. 일주일 좀 가까이 안 나는데 언제 할까? 너무 길면 안 되는데. 네. 4월 15일 날까지 해볼까? 너무 길지 않습니까? 뭐 보름은 뭐 한 일주일이면 너무 끝나지. 2주 정도 줘야죠. 2주. 2주? 2주에? 그러면 4월 3일까지. 4월 난 진다. 네. 난 진다. 4월 3일까지. 저는 왜 그러냐면 네. 왜 웬일로 또 레이스를 하십니까? 약간 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네. 나는 이제 약간 수준 있게 지수 대비. 지수 대비. 코스닥 지수 대비 그러나 보는데 맨날 내가 베팅 레이스 걸어도 레이스 쳐도 안 받으시지만 오늘은 레이스를 먼저 치시네요. 그냥 보다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냥 왜냐면 오래간만에 디스 한번 해보려고. 대인배답게 레이스 받아드리겠습니다. 만 원짜리? 대인배. 근데, 대인 이승원. 네. 나는 그냥 소인이야. 네. 근데 나는 왜 디스 한번 해도 돼? 네. 나는 디스해. 왜냐면 그동안에 이승원 대표가 얘기했던 거로 들어보면 다음 갖고 재미없어. 왜냐면 컴투스 할 때 컴투스가 자체 거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조이시티도 난 관심 없었는데 조이시티 올라가 볼 때 계속 얘기했던 거야. 조이시티가 자체 거 얘기했잖아. 플랫폼. 그리고 이번에도 이거 레이븐도 자체라며 뭔가. 네네.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체 맞죠? 자체 플랫폼은 아니고요. 그냥 그냥 플랫폼 없이 마케팅 그러니까 성공했다. 다음 없이 카카 없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한 명, 두 명 저렇게 떠나가면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그냥 단순한 생각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승훈 대표 얘기했던 걸 거의 답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이승훈 대표는 인터넷이나 이런 애들이 국경이 없어진다며. 네. 국경이 없고 국경도 없고 영역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영역이 없고 국경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나왔는데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거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중국의 그런 관련 주식 포함돼 갖고 MSCI 포함돼 갖고요. 거의 연말이죠, 이제. 그래 갖고 하여튼 근데 많이 떨어진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가 됐건 페이팔이 됐건 페이스북이 그런 거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다음 카카오는 절대적인 환경이 하여튼 한국에 몰려 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라면 전 네이버가 오히려 여전히. 그래서 저는 한국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한국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좀 크게 보면 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네이버가 좋고 네이버보다는 페이스북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은 사실은 텐센트가 됐던 이쪽이 됐던 간에. 가장 프론티어하게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사실 다음 카카오거든요. 저거 다 베낀 거잖아요. 다음 카카오 보고서 다 베낀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보고 베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카카오가 일단은 어떻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 돈을 만드는 거를 보여주느냐, 네. 요거를 보고서 네. 다른 기업들이 따라한다. 다만 이제 국내는 네. 아쉬운 건 뭐냐면, 네. 너무 제약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다음 카카오가 네.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고, 만약에 다음 카카오가
할 수 있었다면 다 했겠죠,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크도 했고 벌써 다 했겠죠. 근데 이제 국내에는 이 제약에 좀 묶여 있는 게 많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는요, 그 못다한 우리 또 종목별 특징적인 사항들, 그리고 오늘 또 초대 손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월요일 날은 윤종민 전문가죠? 네. 전문가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큰 변동이 없어요. 조금 네. 앞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의 문제없고 강보합 정도 수준. 네, 오늘 엔터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 그건 그렇고요. 네. 오늘 탑 뉴스는 뭐예요? 수지 이민호 열애 때문에 JYP 주가가 약세를 그러니까. 이게 탑 뉴스. 난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아까 깜빡하고 못 물어봤어. 네네. 수지를 꿈에서 보고, 네. 그러면서 광등작이 2배 올랐다는. 이제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요? 수지한테 마음을 접고 이제 논산윤지로. 네. 뭐? NS 윤지로. NS 윤지 또 뭐야? 했습니다. 해라? 아닙니다. NS 윤지라고. 어제 이제 컴백한 가수가 있는데. 네. NS 윤지로 갈아탔습니다. 걔 소속사 어디야? 소속사가 약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디야? 논산윤지가 좀 소속사만 좋았어도, NS윤지가 소속사만 좀 이렇게 뒷받침이 됐었어도 한참 떴을 텐데,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참고적으로 보면 JYP가 좀 뚜껑 떨어지죠. JYP는 네.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요거를 딱 캡처를 하셔갖고 네. 녹음을 해갖고 바로 감독으로 보내시면 네. 이성원 대표님 불려가는 거죠. 망한다? 뭐 이런 거? 아니, 앱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수지를 어떻게 관리하잖아. 연애도 해보고 다 해보여야 된다. 워낙 그 통크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 JYP는. 그래서 어저께 K-팝 그 스타에서도 보게 되면 양현석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JYP 같은 작곡가 우린 10명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릴리가니까 릴리게. 그렇죠. 릴리를 잡느냐 못 영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맨날 네. 둘이 싸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붙이면 되죠. 통역하는 애. 그러니까 네. 릴리가 지금 JYP로 들어가면 좀 살 수 있는데 지금 YG를 선택하면 JYP 어렵죠. 지금 보면 그건 그렇고요. 광동제가 어때요, 지금 주가가? 광동제약이요? 네. 광동제약 이제 분노의 광동제약이요? 차트 한번 보자. 차트 한번 잡아요. 광동제약은 오늘 뭐 강보합, 약보합, 보합권인데 강동제약도 이제 애정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네. 그 수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바카스 마시는 게 여러분 자주 나오거든요. 이타오백이겠죠. 그 강동제약 보면 자주 나와요. 이터벨 거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관심주가 이감 생각나는 게 이거잖아. 그 페이스샵? LG생활건강 어때요? 네. 한번 봐봐. LG생활건강이요. 네. 왜냐면 그거보다는 LG생활건강이 더 타격 받을 수 있죠. 받는다 그러면. 왜냐면 저는 이민호가 이것도 약보합이네요. 보합이요? 네. 이민호를 좋아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네. 여자들 등에서 수지 짜증 날 수 있죠. 그렇지 않나? 수지 뭐 중국에서 많이 화가 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이민호 딱 싫어하지만 이민호는 파워가 중국에서 거의 뭐 절대적이야?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LG생활건강가 약간 문제 있네.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역시 통 크게. 네, 하여튼. 또 모르죠. 뭐 중국에서는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연애하는 거를 뭐 그렇게 나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수지는 이제 국민 첫사랑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이제 타이틀 떼야지. 타이틀 떼야지. 네. 오늘 하여튼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보면 최근에 보면 영화주가 잘 나갔잖아요. 영화제 할 때 이승원 대표가 또 영화주에서 요즘 쉬었던 뉴를 봐야 된다는데 뉴가 또 오르네. 뉴도 그렇고 스물에 대한 기대가 뭐 얘기 나왔잖아요. 스물 영화요. 그 투자자 합작사 설립에 대한 쪽들.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미디어 플렉스. 그다음에 국내에는 뭐 4개밖에 없으니까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도 흐름 좋네요. 네, 그렇죠. 미디어 플렉스, 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그다음에 롯데, 그다음에 CJ E&M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CJ E&M이 역시 탑픽입니다. 최고는 일단은 CJ E&M. CJ E&M은 뭐 신고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CJ&M 통커. 네. 내가 또 만났거든요. CJ&M 들어가네. 네네. 어저께 만났는데요. 회사 다니고 싶어 나도. 왜냐하면 우리 밥 먹는 데 있잖아요. 밥 먹는데 보통 증권가에 보면 구내식당 있죠.
군액시장 요즘 안 먹었죠? 네. 먹을 때 보면 여기 신한금이라는 게 5,000원이고요. 네. 한국투자가 4,500원 정도 돼서 여기가 여의도의 그 군액시장 시세가 5,000원 정도 합니다. 시청자분들이요. 군액시장 5,000원 하는데요. CJ E&M 있죠? 네. 저기 CJ E&M의 군액시장의 리테일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5,000원짜리를 직원들은 있죠. 직원들도 보면 500원인가 1,000원 깎아줄 거예요. 그죠? 직원 먹을 때. 그 5,000원짜리를 4,000원 정도 해서 돈 1,000원 정도를 깎아줘요. 자기 회사에 있으면. 한국투자신탁이면 우리가 4,500원 낼 때 그 친구는 3,500원 내는 정도. 네. 그러니까 1,000원 정도 깎아주는 거죠. 통 크게. 그러니까 25% 정도 깎아주는 거잖아요. 하여튼 출발은 4,500원짜리예요. 네. 그죠? 4,500원짜리 3,500원 깎아주는데 제가 이거 사실 거예요. 왜냐면 어저께 직접 직접 들었으니까요. CJ&M 있잖아요. 저기 어디 있어? 저기 상암동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보면 식당 가격이요. 거기는 동네 사람이 다 온대 진짜. 거기 워낙 좋아갖고 CJ&M 군내식당에. 신의 군내식당. 저기 상암동에 네, CJ&M 있잖아요. 다 온대요. 네. 군내식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리테일 가격 딱 붙이는 가격. 3,500원? 7,000원. 7,000원? 네. 오. 7,500원인가 뭐 그랬대. 세네? 센데도 다 맛있으니까 온다 이거잖아요. 직원은 3,500원 준대. 아, 그거 맞네. 직원가를 내 불렀고. 그러니까 직원은 3,500원. 네. 그러니까 근데도 모르고 애들 와서 다 주위 사람 다 온대요. 거기다가 저녁 있잖아요, 저녁. 네. 딴 데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알기엔 하나대도 그렇고 저녁도 다 사 먹어요. 네. 저녁은 프리로 준대요. 오. 근데 저녁도 맛있게 준대. 네. CJ는 가자고요. CNN 가격 뭘까? 난 이거 출연하러 가야 돼. 출연하러? 자기 갈 때 쫓아가야지. 가방 못지하러? 가방 못지하러. 가방 못지해서 터갖고 자기가 더 커지면 되지. 네네. 정준장 같이. 아, 알겠습니다. 정준장이 가방 못지 출신이잖아요. 네네. 맞죠? 그쵸. 그 정준장이 누구야? 정준장이 이름 뭐야? 갑자기 이름 까먹 누구? 누구? 그 이름 뭐야? 쩌리짱? 쩌리짱 이름 뭐야? 쩌리짱 뭐야? 정준장은 정준장. 정준장은 포스코니 그거 아니고요. 네. 그 옛날 사람이고요. 네. 보면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출신이잖아요. 네. 그 출신이잖아요. 매니저 출신이죠. 네. 그건 그렇고 다음 코너 들어가서 마지막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